안녕하세요. 지켈스의 태우석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것이 좀 됐는데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이것이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지금 현재 강경원 선수님의 그 논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 그 당사자분의 인터뷰도 보고 강경원 선수님의 인터뷰도 보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제 생각을 과감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 인스타에다 올리려고 했는데 제 인스타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많이 봐봤자 한 300분, 200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냥 묻힐까봐 파급력이 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제 소신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또 솔직히 뭐 저도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뭐 그래서 돈도 벌면 좋고요. 그런데 뭐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벌기 위해서 제 양심을 팔거나 뭐 누군가한테 끌려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헬스 쪽에서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대로, 제 소신대로. 그래서 이번 이 방송도 저는 제 소신대로, 제 생각대로 그냥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판단은 이걸 보시는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자,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현재 꺼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경원 선수님은 10년 전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당사자, 폭탄 발언을 하신 그분께서는 1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아닌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다들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강경원 선수님이 이미지가 너무 좋고 또 잘 나가시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선수를 했었던 방식을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후배들도 과거에 그 자기가 당했던 마음이 아팠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해주신 이분이 선배로서 이렇게 앞장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우선 했어요. 우선은 폭탄 발언 하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여러분도 내용을 보셔 다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경원 선수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그 해명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터뷰에서 애매모호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내 생각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 5일 라이브 방송에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표정과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그런 슬픈 표정으로 처져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자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 영상에 나오는 말투와 표정과 눈빛과 눈에 눈물 맺힌 것과 이런 것을 과연 연기로 할 수 있을까? 연기해서 강경원 선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단지 그냥 이 선수님이 자기가 경험했고 생각했고 그리고 남아있던 기억을 그냥 솔직하게 언급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탄 발언을 해주신 그분께서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방송에서도 고등학생이면 사회 경험도 없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고 눈치 보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샤워도 못하게 하고 젖어있는 옷으로 지하철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을 통했을 때 그 나이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박혔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원 선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선수는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공간만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강경원 선수님 말이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다 맞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강경원 선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해요. 왜냐? 도의적으로 우리는 선배잖아요. 강경원 선수님은 선배잖아요. 그 어린 친구는 직접적인 제자거나 직접적인 후배는 아니어도 어쨌든 같은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큰 틀로 보면 후배잖아요. 그럼 후배면 선배가 감싸주고 도와주는 게 선배의 도리지 딱딱딱딱 끊어버리는 것이 선배의 도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강경원 선수님은 연봉도 많이 받으시니까 돈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공단에서 저 선수는 우리 정식 선수 아니니까 운동 공간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고 나머지는 쓰지 마 라고 했다고 해도 돈을 연봉을 많이 받는 선배님이라면 내가 이 선수 거, 이 후배 거 물값, 목욕값 내가 내주겠다.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선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요 유명하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운동 배울 때 운동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독학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것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는요 지금까지도 제자라고 표현하는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레슨비를 안 받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줬어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배우려고 눈치 배우고 돈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이런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좀 똑똑해지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좀 지도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있다면 경력이 생긴다면 나는 돈은 없지만 열정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알려주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자라고 표현한 친구들한테는 돈 10원도 안 받아요. 왜냐? 나는 선배니까요. 나는 선배고 그리고 선배의 역할은 내가 과거에 이런 안 좋은 환경이었고 이런 안 좋은 걸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배워라.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강경원 선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잘 알려주고 자기 운동에 집중하고 열등의 압박이 쌓여 있었다고 해도 선배니까 후배를 좀 감싸주고 안아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경원 선수님이 인터뷰를 해주신 그 말씀보다는 폭탄 발언을 해주신 선수님의 말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로만 얘기하면 이 시점에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딱 그 해당 유튜버, 그 방송을 같이 진행했던 채널의 주인, 이분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겠죠. 왜냐면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그럼 가장 크게 피해본 사람은 누구일까? 폭탄 발언을 하신 분과 강경원 선수님께서 피해를 많이 보겠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같이 방송을 하는 이 인기 유튜버님, 이 방송을 같이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아니어도 이분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소스 아니어도 다른 소스 얼마든지 조회수 높여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서 한번 이 헬스 문화를, 피트니스 문화를 한번 바르게 바꿔보자, 알려보자,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폭탄 발언을 하신 그분께서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강경원 선수님한테 3일간의 시간을 주었어요. 3일 안에 다시 한번 강경원 선수님의
양심 고백이 됐든 뭐 해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인터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인이에요. 사회생활을 했던 성인이에요. 만약에 폭탄 발언을 하신 이분께서 근거 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법의 조촉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은 법의 조촉도 받고 범죄자도 될 수도 있고 많은 그 유튜버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진실하고 내 생각이 거짓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 자료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께서도 3일 안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영상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찍어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봐도 폭탄 발언하신 분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제가 현재 4년 동안 좋은 헬스 문화, 피트니스 문화를 위해서 제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ING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강경원 선수님의 사태와 비슷한 일이 한번 생겼어요. 뭐냐면 저는 이 피트니스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일반인이나 매니아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고 선수들한테도 외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들이 존중받고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이 과정 속에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배웠던 사람이나 그분의 제자라고 표현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도 제발 혼내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 어린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들었을 때 공통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결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강경원 선수님처럼 얼굴만 아는 그런 사이인데 그래도 우리 쪽 사람이니까 같은 선수고 같은 보디빌딩 일을 하니까 어쨌든 나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선배님이라고 좀 붙였어요. 선배님. 근데 그 일이 있는 후부터는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뭐뭐씨로 좀 바꿨어요. 사실 뭐뭐씨도 과분한 거예요. 그래도 선배니까. 그래도 이쪽 일을 하시니까 제가 최소한의 예를 지키기 위해서 씨자는 붙여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반인이 됐든 매니아가 됐든 이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저는 그냥 듣고만 있고 말을 아껴요. 왜? 안 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내 입이 더러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허탈하게 웃고 말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폭탄 발언을 하신 분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은 민감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풀려고 해요. 우리가 도대회를 나가요. 그럼 도대회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도대회 겸 전국체전 선발전을 해요. 그래서 전국체전 선발전에 해가지고 입상을 하면은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너 전국체전 나갈래? 안 나갈래? 하고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도 대표 선수로서 이제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그 도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협회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훈련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석 달간 그
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최소 50에서 80만 원 사이를 매달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최소 50만 원 하면은 석 달이면은 150만 원 정도 되겠죠.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50만 원 가지고 선수가 보충제를 사 먹든 뭐 고기를 사든 뭐를 하든 터치하지 않아요. 그 운동하는데 집중하라고 체육회에서 보조해준 돈이니까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현재는 체육회에서 선수 통장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보조금이 체육회에서 협회로, 협회에서 선수로 가요.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선수들한테 100% 다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한 협회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보충제나 뭐 운동에 필요한 거, 영양에 필요한 것들 사서 돈 대신 보충제로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훈련 보조금을 선수들한테 제대로 썼냐 안 썼냐가 포인트니까요. 그러면 강경원 선수님께서는 이 보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보충제가 내 연봉에 포함된 거다. 내 연봉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연봉을 받고 어느 부분은 보충제로 받은 거다. 그래서 이 보충제를 그냥 주거나 혹은 팔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 훈련 보조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그 폭탄 발언하신 고등학교 대표 선수가 훈련 보조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 보조금을 고등학교 학생이 받았어. 받고 나서 강경원 선수님께서 그 보충제를 내 연봉 중 일부니까 파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명분이 있어요. 그럼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선수가 훈련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고 이 보충제를 연봉 중에 일부니까 너한테 팔게 하고 팔았어. 그럼 이 부분은 뭔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강경원 선수님의 연봉 일부를 보충제를 받아서 이렇게 팔거나 그냥 준 건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협회에서 보충제 다량 구입을 해서 대표 선수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강경원 선수가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건지 맨 처음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왔던 거고 이건 횡령 아니에요? 했을 때 그 얘기했을 때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 횡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있어줘야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협회든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도대표를 4년간 했어요. 전국체전을 4번 나갔어요. 4번 나갔는데 4번 동안 훈련 보조금을 받은 돈이 총 합쳐서 40만 원 안짝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지금 몰랐으니까 당연한지 알았죠. 그 한편으로는 돈 준 것만 해도 어디냐 감사하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체육회에서 5년간 일을 했어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석 달간 50에서 한 7, 80만 원 사이로 매달 보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복이 나오고 대회 날에는 식대와 숙박비와 차비와 추가로 또 나와요. 이게 체육회에서는 돈을 정확하게 줘요. 그 중간에 있는 협회에서 선수들한테 제대로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도마다 다르겠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체육회에서 협회, 협회에서 선수 이렇게 가니까 부정한 게 좀 있다. 그렇게 체육회 판단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체육회, 협회, 선수가 아니라 체육회에서 선수한테 다이렉트로 통장에다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선수는 돈을 제대로 받겠죠. 그럼 협회는 이제 만약에 부정한 행동을 했던 협회는 그 꽁돈이 사라지는 거겠죠. 근데 또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간혹 어떤 협회는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보고 다 알잖아요. 다이렉트로 선수한테 돈이 지급이 됐어.
그러면 협회 관계자 중 누군가는 이 돈을 야, 너 얼마 받았으니까 돈 빼와서 나한테 가져와라. 아니면 협회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뭘 받아내냐? 그 협회 발전 기금이라고 써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 발전 기금을 양식에다가 써요. 그러면은 그 발전 기금을 양식에다 쓰고 사인을 하면은 그 돈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협회 측에서는 나는 이 선수한테 이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수들이 만약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법은 선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발전 기금 양식에 사인이 되어 있는 그 협회의 말을 들어줘요. 그럼 어찌 보면 선수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나한테 들어온 돈인데 이 돈을 다시 협회한테 주자니 아깝고 억울한 면도 있고 안 주자니 찍힐 것 같고 그래갖고 주고 또 그렇게 작성도 하고 이런 그 협회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양쪽의 인터뷰 말을 들어봤을 때 제가 한번 옛날에 제 인스타에도 언급한 적도 있는데 전국체전 수준이 떨어진 게 선수만의 잘못일까요? 선수만 잘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수도 잘못했지만 협회도 잘못을 했어요. 협회는 전국체전을 출전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협회가 못 나가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싫어도 너 나가 하면 나가는 거고요. 즉 협회에서 명분만 있으면 이 선수를 전국체전에 내보낼 수도 있고 안 내보낼 수도 있어요. 협회가 이 선수가 내추럴인지 노이든지 모를까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인이나 매니아들도 아는데 협회 관계자가 협회 임원이 이 선수가 노이든지 내추럴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알 거예요. 알면서 내보낸 거예요. 왜? 체전 나가서 성적이 좋으면 협회에 좋은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는 건 선수도 잘못이 있지만 협회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의 잘못보다는 협회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해요. 왜?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협회가 보디빌딩을 보호해야 돼.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잘 유지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 노이드 선수, 이용한 선수 이런 선수를 체전에 안 내보내겠죠. 이렇게 지금같이 체전의 수준이 떨어지면 자기한테 돌아온 이익도 적어지는데 근데 협회에서는 이제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 거죠. 나중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수 잘못도 있지만 협회의 잘못도 있다. 물론 저도 협회 관계자예요. 협회 관계자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협회의 잘못이 더 크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디빌딩이라는 것이 스포츠잖아요. 쇼라고 하지 않고 스포츠라고 우리 정의 내렸잖아요. 그쵸? 전국체전은 스포츠예요. 그리고 전국체전은 도핑 약물을 쓸 수 없어요. 이게 규정이죠. 그러면 우리 타 종목을 보자고요. 뭐 축구나 농구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보면 반칙을 하잖아요. 이 반칙을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타 종목에서 반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하잖아요. 간혹 농구만 봐도 감독이 그 상대방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선수한테 직접 명령을 하잖아요. 반칙하라고. 그러면 보디빌딩을 하는 선수가 할 수 있는 반칙은 뭘까요? 도핑밖에 없죠. 이 도핑을 잘해서 안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하는 말은 후배들한테나 지인들한테 약 쓰는 건 쉬워. 약 써서 못 만드는 건 쉬워. 근데 정말 어려운 기술은 약을 썼는데 안 걸리는 거야. 그게 정말 기술이고 그게 정말 노하우야. 강경원 선수님께서 그때 그 유튜버님이 말씀하신 것을 올해 상반기에 프로대회에 나가서 프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그 카드를 취득하지 않고
같은 해에 하반기 전국체전에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럼 불과 같은 해고 시간제 보면 6, 7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돌아온 내추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분은 법적으로는 내추럴이에요. 그거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저요? 저 내추럴이에요. 내추럴이라고 맨날 대회 나가면 노이드 선수한테 맨날 까져요. 입상은 해도 어쨌든 입상도 못해요. 저는 그 당시에나 요 최근까지도 억울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약물이란 것이 나는 쓸 수 있고 너는 못 써.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차별이니까 억울하겠죠. 짜증 나겠죠. 근데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물을 썼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렸고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고 이게 뭐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이 반칙이란 부분에서 도핑 약물에 대해서 그 당시 체전에 출전했던 사람들 90% 이상은 다 약물을 썼고 그리고 저 같은 내추럴이나 그 옛날의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기준에서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왜? 나는 겁나서 못 썼으니까. 나는 겁나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만약에 지금같이 내추럴 대회가 딱 있고 노이드 대회가 딱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 노이드 선수가 내추럴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입상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당시 전국체전이나 뭐 그런 때는 없었잖아요. 그냥 모든 대회는 도핑을 쓸 수 없지만 암묵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는 선수로서 똑같이 양심을 어긴 거니까 똑같은 거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 부분일까요? 지금 말고 그 시대로 간다면? 전 지금도 내추럴이고 다치기 전에 2017년도에 약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쳐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약을 써서 뭐 대회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약을 쓰면 몸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서 그게 있지만은 그 돌아온 내추럴이라는 표현도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다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약물을 써서 나빴네. 약물을 안 썼으니까 착했네.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안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선수만의 잘못이냐고요. 선수 때문에 전국체전 대회가 수준이 떨어졌냐고요. 우리 다 같이 잘못한 거예요. 다 같이. 협회도 잘못했고 선수도 잘못했고 그리고 약사야 못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트레이너들도 잘못했고 다 같이 잘못한 거예요. 저도 잘못했고 저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지혜로웠다면 더 빨리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폭탄 발언하신 분의 말도 존중을 하고 강경원 선수님의 말도 존중하지만 이제 판단은 이제 이걸 보시는 분께서 하겠지만 저는 약물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빼고 강경원 선수님께서 옛날에 그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행동을 정말 했다면 그리고 폭탄 발언하신 분이 실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닐 테니까 제가 그분 말에 100%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을 한다고 하면 강경원 선수님께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수한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발뺌하고 핑계대고 하면은 더 나라고 떨어지니까 정말 잘못하셨다면 실수하셨다면 정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